네, 안녕하세요. 동덕여고 2023년도 1학년 1학기 중간 수학상 중간고사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쉬운 문제들은 좀 빨리빨리 스킵하고 넘어가면서 주요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단순한 연산이니까 정답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도 쉬운 문제죠. 2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하고 5번 역시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네, 4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5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근데 참고로 이 5번 문제는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거 좀 공부 좀 부족한 학생들이고 막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x는 제로가 되는 x값이 요 x값이 누구다? 알파하고 베타란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괄호 안에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면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밑에 있는 괄호 3x-5에 얼마? 알파가 들어가거나 베타가 들어가시면 제로가 된다는 건데요. 알파가 되는 값을 x1, 베타가 되는 값을 x2라고 잡았을 때 이 두 군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 두 군의 합은 x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x1 더하기 x2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해 주시면 3에다가 x1 더하기 x2 마이너스 10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그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알파 베타 원래 더해주면 마이너스 4라고 했죠. 네,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6번 문제도 뭐 오메가에 대한 건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요것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을게요. 뭐 정리 간단하게 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1은 제로가 되시고요.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제로가 되는데 이 뒤에서 나오는 우리는 이 실근에는 관심이 있고 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서 나오는 허근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근각계실 관계로 1이고 오메가 바 곱한 값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나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다. 역시나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네, 요식하고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 전개하면 대입하면 알 수가 있겠죠. 오메가 제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다. 네, 요 성질들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네, 6번 정답은요 1번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역시나 이차함수 단순한 최대치수를 물어봤죠. 7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9번 문제 역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정답만 바로바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8번 문제 정답은 3번이고요. 9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장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10번부터 그나마 좀 뭐 풀만한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일단은 아닙니다. 얘를 갖다가 x-1로 나눈 나머지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겠죠. f1 곱하기 f0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주어진 식에서 f1 값하고 f0 값만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에다 얼마 대입을 해볼까요? 1을 대입하시면 f1 더하기 2 f0 값이 1이 되시겠고 또 위에 식에다 x에 얼마 넣어 볼 수도 있겠어요. x에 0을 대입해 봐도 될 것 같아요. f0 더하기 2f1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 두 식만 연립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정답은요. 네, 5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11번 역시도 뭐 중요한 문제입니다.
판별식 쓰고 난 다음에 k 값에 관해서 묶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워낙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니까 정답만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번 네, 연립방정식 단원의 문제겠죠. 물론 뭐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난이도 자체로 봤을 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보시면 첫 번째 식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세 번째 식에서 네, 첫 번째 식에서 xz를 말했기 때문에 요 y 그 다음에 이쪽에 주어진 이 y제곱 얘만 잘 해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실까요? 첫 번째 식에서 일단 x 더하기 y는 두 번째 식에서 x 더하기 z는 얼마다? 4-y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을 봤더니 x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요거 양변 제곱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x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xz는 16-8i 더하기 y제곱인데 아까 맨 처음 xz가 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2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얼마였었죠? 4 마이너스 요걸 제곱했었죠. 맨 마지막에서 요게 y제곱이었었죠. 다시 말해서 y에 관한 2차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요 y에 관한 2차식만 풀어주게 되면 y값은 일단 나오게 되겠죠. 네, 풀어주시게 되면 y값이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y가 5니까 이제 대입을 하셔서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생각을 좀 차분하게 해보셔야 될 게 xz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된 겁니까?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이 사실은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됐다라는 값이니까 xy 값은 정해질 것 같아요. 뭐가 되시겠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하나는 3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혹은 뒤집힐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4,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아이고, 요거 Z인데 잘못 적으셨네요. Z입니다. X보다 Z가 더 크다고 했죠. 네, 요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X가 마이너스 4고 Z가 3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계산을 해보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은요. 네, 요거 뭐 출제가 이제까지 좀 자주 됐었던 부분의 문제세요. 물론 이거보다 좀 많이 꼬인 문제들도 종종 있긴 한데 공부 좀 했는 학생들은 아마 겪어본 네, 경험이 아마 있으리라고 보고요. 어떤 넓이를 얘기했었죠? PQB, PRBQ. 네, 요쪽에 있는 사각형 넓이, 이 전체 넓이를 구해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이 45도고요. 요 각도 45도입니다. 그러니까 1대1대 루트 2를 아마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 여기도 수선 내려주게 되면 x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AB 길이가 얼마였었습니까? 12였었죠. 근데 이 길이가 루트 2x가 되겠고 그러면 네, 이 전체 길이는 12가 되시고요.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뭐 거의 다 풀린 것 같은데요. 이쪽 넓이 구하시면 2분의 1의 x제곱이죠. 그 다음에 중간 넓이 얘를 알고 싶은데 요 밑변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역시나 1대1대 루트이니까 12 루트 2가 되겠네요. 근데 거기에서 x 두 개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중간에 파란색 넓이는 12 루트 2에 12 루트 2에서 얼마를 빼셔야 돼요? 네, x 두 개 빼야 되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 높이가 얼마세요? x가 되겠죠.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 두 가지 더해주시면 되겠죠. 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x 제곱 더하기 12 루트 2 x가 되는데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구해주시면 4 루트 2가 나오시거든요. 네, 계산이 조금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14번에서 14번 문제는 실수할 확률이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실수할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함정을 파놓은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았더니 이거는 미지수는 개인 편차에 따라서 두기 나름인데 요 4라는 값을 우리 뭐라고 둘까요? x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5하고 3은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요? 얘는 x 플러스 1,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시죠. 2x 2020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의 2020제곱 더하기 x의 2015제곱이 5로 나누었더라고 했는데 그 말은 x 이거 플러스 1인데 잘 안 적었네요.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q1이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를 r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식인데 x-1로 나눈 몫이 q2라고 하면 나머지가 r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r1하고 r2 값을 구하면 되는데 r1 구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겠죠. r1 값은 그래서 바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로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시겠죠. 두 번째 r2 같은 경우에도 x에 1을 넣으면 됩니다. 1 넣으면 정답이 얼마세요? 6. 그래서 더해갖고 4번 쓰는 순간 틀립니다. 조심해야 되죠. 지금 3으로 나눴습니다. 3으로 나눴는데 x-1로 표기가 된 거지 실제로는 숫자입니다. 6을 다시 3으로 나눌 수가 있죠.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나눠 떨어지고 0이 되시기 때문에 R2 역시도 0이 됩니다. 그래서 14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요거는 함정을 파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게 좀 잘 보기 힘든 형태의 문제이다 보니 그 다음에 정수 조건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괜시리 좀 쫄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실제로 어렵지는 않지만 이 문제 역시나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당황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z 더하기 z바가 10이라고 했는데 z라는 허수를 복소수를 갖다가 a 플러스 bi라고 가정을 한다고 봤을 때 z바는 a 마이너스 bi겠죠. 더해서 10이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z 자리에다가 5 플러스 bi를 넣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꼭 이렇게 풀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풀이대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를 해보시면 25 더하기 10bi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m 더하기 bmi 더하기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이 제로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i가 있으니까 i가 있는 애 없는 애 동네를 좀 구분해야 되죠. 섞일 수 없는 애들은 반드시 갈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10b 더하기 bm으로 묶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5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5m 플러스 n은 제로가 되겠네요. 자, 근데 제로가 되기 위해선 섞일 수 없는 동네 애들이 합해서 제로를 내면 얘도 제로고 얘도 제로가 되어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m 값이 얼마가 되시면 되겠어요? b 값하고 상관없이 마이너스 10만 되면 될 것 같아요. m 값은 마이너스 10인데 정수 조건을 만족하니까 m 값이 마이너스 10인 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럼 오른쪽 식에다가도 m 값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b 제곱 값은 뭐가 될까요? n 마이너스 25 n에 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어찌됐건 n이니까 n 값은 뭐가 되겠어요? b제곱 더하기 25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n 값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정수이기 때문에 오른쪽도 정수가 돼야 돼. 25도 정수가 맞죠. 그럼 b 값도 정수예요. 정수 중에서 제곱해서 가장 작은 값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1밖에 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n 값이 얼마? 26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mn 구해서 정답은 합이
2번 16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객관식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일명 킬러다 싶은 문제까지는 일단은 없어요. 당황스러운 문제가 좀 전에 14, 15에 있기는 했었지만 16번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첫 번째 2-2 플러스 x 요거 중요하죠. 요거 뭐죠? 선대칭이죠. 2차 함수에서 선대칭이 나왔으면 추계방정식이 2라는 거 요거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저 2차 함수가 어떤 모양을 가진다? 아래로 볼록하고 추계방정식이 얼마다? 2가 됐고 알파, 베타라는 실근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간에 2가 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군의 합은 4라는 사실을 주어줘 놓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 같아요. 자, 그 다음 일단 기억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최대값은 어디에서? x는 3에서 가지죠. 근데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렸습니다. x 이꼴 3에서 최대값을 가집니다. 자, 두 번째 맨 첫 번째 장에서 제가 아까 몇 번이었었나요? 아까 5번이었었죠. 그죠? 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번 문제 풀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풀이를 좀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지금 현재 상황은 fx가 제로가 되는 x값이 누구다? 알파하고 베타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x 플러스 2가 얼마가 돼야 돼요? 알파 또는 베타가 되셔야지만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을 x1, x2라고 했을 때 두 값 더해 주시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적어 놨었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4가 되시니까 두군의 합, 여기서 말하는 두군의 합은 누구겠어요? x1, x2를 얘기하는 거겠죠. x. 요 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군의 합은 제로인데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맨 마지막 거 역시나 비슷한 개념이 되시겠죠. 자, fx가 얼마일 때, fx는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졌어요? 2일 때 최소값을 가졌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있네.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졌었죠. fx가. 요 x가 2일 때. 그러면 x 마이너스 1. 요 값도 얼마가 될 때? 2일 때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괄호 안이 2가 됐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fx-1은 어디에서 x가 3일 때 그때 최소값을 2일 때겠죠. 잠시만요. fx가 2에서 최소값을 가지고요. x 이꼴 2에서 fx-1은 어디에서 3일 때 맞죠, 그죠? 예. 잠시 착각을 했네요. 왜냐하면 요 값이 3이 돼야지만 마이너스 1을 냈을 때 2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2라는 거. 여기가 틀렸었죠. 3일 때 x가 3일 때 최소값을 갖고 제가 기억 보기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요거 제가 마이너스 2라고 체크하면서 좀 실수가 있었네요. 여기 이 부분이죠. 추계방정식을 2인데 제가 마이너스 2라고 잘못 적으면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이 맞습니다. 기억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자, 16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벌써 객관식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셨네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문제집들이 다 있는 문제죠.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생소하게도 요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활용이 됐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공부를 좀 학생들은 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17번 문제. 자, 보시면 이런 얘기죠. fx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 한계수가 4고요. gx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 한계수가 2라고 했습니다. 조금 널찍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게 f고 요게 g입니다. 그 다음에 h라는 직선이
fx와는 두 점에서 통과하고 g와는 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최고차 한계수는 4, 2가 되고, 네, 요 점좌표가 알파, 이 점좌표가 베타, 이 점좌표가 감마라는 얘기인데, 알파, 베타, 감마가 1대 3대 4라고 했으니까 베타 값을 3알파, 감마 값을 4알파라고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해결을 한번 보시면 이게 h인데 알파하고 3알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fx하고 hx를 두 개를 빼주게 되면 두 개를 같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근이 알파, 3알파니까 네, h를 넘겨서 f-h라고 해봅시다. 그래봐야 fx의 최고차 한계수 4는 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근이 누가 되신다? x-알파, x-3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요. g-h도 최고차 한계수가 2인데 4알파에서 접했기 때문에 x-4알파 완전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어요? 요 두 놈이 만났다. 그러니까 f하고 g가 같게 되는 x값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f-g가 제로가 되는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요 값을 t라고 뒀을 때 t를 갖다 알파에 관해서 표현해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f-g니까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면 hx, 우리가 관심 없었다는 날아가시겠죠. f-g가 되시고요. 이거 실제로 풀어보고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시고요. 네, 계산을 해보시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알파 제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x값이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루트 10알파가 되겠는데 루트 10이라는 건 3점 얼마니까 3알파하고 4알파에 있는 값이 맞겠죠. 그죠? 대략 요 값이겠죠. 그래서 t값이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t값은 루트 10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넣고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객관식 풀이는 마쳤고요. 이제 주관식 서술형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번 역시나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만 하시면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시면 요거는 조립제법 해보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a, b, c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19번 역시나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이긴 한데요. 뭐 좀 있는 것 같지만 문제 읽어보시면 참 별 내용이 없습니다. A라는 블록은 어떤 블록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xxx이기 때문에 부피는 x세제곱이고요. B 블록은요. x제곱이다. C 블록은요. x다. D 블록의 부피는 1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몇 개 있었다? A 블록이 1개. A 블록이 1개니까 x세제곱. B 블록은 6개니까 6x제곱. C 블록이 11개니까 11x. 그 다음에 D 블록이 6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하시면 전체 블록의 부피가 될 텐데요. 이거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제로가 될 것 같은데요. 1, 6, 11, 6이라고 해서 1, 5, 6 제로가 되시니까 인수분해 해보시면 x-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로고 누가 세로고 높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다고 했어요? 베타 알파 감마 순이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구겠어요? 요게 제일 작고 그 다음 요거 요 놈이네요. 얘가 베타고 알파고 감마라고요. 근데 그 1차식 3개 모두 어떻게 알아? 네, 그냥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 자체로 답이 되시겠네요. 좀 허무하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정답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실까요? 네, 정답이 맞고요. 뭐 장황하게 낸 문제에 비해서 답이 너무 좀 허무하네요. 자, 20번 문제. 자, 요 문제 네, 이거 지금 19번까지 이렇게
잘 풀어오신 학생이라 그러면 시간 여유도 있고 하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실전에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 좀 약한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어렵지는 않지만 네, 시간이 있어야지만 차분하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요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F알파-4도 제로이고 F베타-4도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썰풀어 보시면 fx-4가 제로가 되는 x값이 누구다? 알파, 베타다라는 얘기입니다. fx는 문제에서 몇 차식이라고 했죠? fx 차수가 fx의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가보시죠. fx를 저렇게 줬는데 마이너스 4를 빼라면서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는 제로가 되는데 그 값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근각에서로 알파 베타 곱한 값은 마이너스 9겠죠. 그럼 구하라는 하는 게 f 마이너스 9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x 값에다가 마이너스 9만 넣어주고 계산하면 되겠죠. 정답은 94가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풀이였고요. 21번 네, 이런 문제는 기계적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고 제가 누차 강조드리고 있지만 2차 함수가 치환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 과정에서 반드시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자, 2차식 안에 있는 얘를 갖다가 t로 치환을 하시게 되면 얘는 누가 되겠어요? t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t라는 2차 함수를 분석을 해보시면 아래로 올라가시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관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하랍니다. 그래서 2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인데 이 값이 2가 되실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7이 됩니다. 조금 숫자가 지저분해진다고 해서 내 푸는 방향이 틀렸다라고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있어도 네, 본인의 실력을 믿고 끝까지 답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약을 t에 관해서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이 되시고요. 지금 t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요 값은 대략 어떤 값입니까? 마이너스 4.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대략 한 이쯤에 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2라는 값은 어디 있겠어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여기까지. 자, 요놈이 계산이 좀 복잡해 보였었지만 지금 현재 최대값은 요 값이고 최소값은 이 값이 되겠죠. 네, t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시고 그 값은 8이 되겠고요. 2를 넣었을 때 값이 최소값이 되고 그 값은 마이너스 17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했으니까 8 마이너스 17 그 자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3번까지가 끝이고요. 네, 이 문제도 역시 네, 전개하신 다음에 복소수의 상등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x값이 얼마가 나오고 y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x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xy에다가 집어넣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주관식 후반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는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풀이가 좀 말려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앞쪽에서 최적의 풀이로 네, 빨리빨리 계산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좀 힘들어지겠죠. 마이너스 6이고요. 그냥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6이고요.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마지막은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둘 다 음수인데 곱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합치면 됩니다. 합치면 36이고요. 앞에 음수가 튀어나가십니다. 두 번째,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그냥 합쳐도 상관없습니다. 루트 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합치면서 음수가 튀어나가면 플러스로 바뀌시고요.
루트 1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계산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i가 되시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23번 문제. 네, 그나마 그래도 네,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면서 서술형 마지막 문제이다 보니 난이도를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번엔 좀 준 문제 같아요. 요 시험에선 요 문제가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보여지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fx가 ax-5라는 직선과 2점 2하고 7에서 만났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fx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 되시고 요 값이 2고 요 값이 7이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분석을 해보시면 fx가 ax-5라고 두었을 때 요놈의 근이 누구다? 2하고 7이다라는 얘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얘가 넘어오시게 되면 fx 마이너스 ax 플러스 5는 제로의 근이 2하고 7인데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a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로 fx가 어차피 2차식이잖아요. 그죠? 요게 2차식인데 얘를 다 했더니 요놈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a에다가 x-2, x-7로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이 2하고 7이란 얘기겠죠. fx-ax 플러스 5가 되시겠죠. 네, 요 빨간 글씨로 썼는 거, 요 풀이가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좌변 전개하신 다음에 우변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5를 넘기게 되면 fx가 ax제곱 마이너스 8ax 더하기 14 마이너스 5라고 정리가 되실 거고요. 역시나 아직까지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축의 방정식은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에 보시면 4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상황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6까지만 조사를 하랍니다. 0은 이쯤에 있고 6은 이쯤에 있겠죠. 0은 이쯤에 있고 6은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최대가 여기, 최소가 여긴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최소만 얘기했잖아요. 네, 이 값은 필요 없고요. 가장 최소값 얼마? 4일 때 값, 그 다음에 최소값 0일 때 값. 이때 값이 8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4를 대입해 보시고 풀어주시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16a 그 다음에 4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2a 플러스 14a 마이너스 5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8이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인데 계산해 보시면 a 값이 2분의 3이 나오는데 a가 지금 현재 0보다 큰 거 맞죠? 예, 2분의 3 정답이 되시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했는데요. 0 넣었을 때 값은 14a 마이너스 5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8이니까 a 값이 계산해 보시면 네, 14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위로 볼록이니까 a가 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값도 답이 되겠죠. 둘 다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마쳤고요. 일단 동덕여고 일단 23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서초고 안에서. 맨 마지막 문제 23번 문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렇다고 뭐 킬러급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14번, 15번 문제에서 15번 문제 좀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14번 문제에 실수할 확률이 좀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꼼꼼히 다 푼 건 아니지만 거의 30분 정도 안에 다 풀었거든요. 그리고 동덕여고의 일단 특징이라 다른 학교와 달리 다른 특징이라고 하시면 문제 수가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많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가 20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선으로 한 뭐 20문제 정도 내는 편인데
동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면 26개 문제까지도 내는 편이에요. 대신에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도 조금 쉬운 편이면서도 네, 문제 숫자도 23 정도로 네, 다른 연도 시험보다도 문제 출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점 가능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몇몇 문제만 좀 복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